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린 김지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 내가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해서 이것저것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약간 그 서양의학이랑 동양의학이랑 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세균학의 발전 이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항생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발전했는데 동양권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게 되게 실은 뒤처진 면이기도 했고, 근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얘네 그 서양권에서 세균의 개념이 좀 더 실은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서양의 중세시대를 탁 무너뜨려 버린 패스트, 흑사병,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실은 되게 경각심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은 근데 왜 그 난리 났던 팬데믹, 서양 애들은 거의 막 절반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동양에서는 그게 번지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양에는 왜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고 서양 애들만 다 죽어나갔지? 나는 실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무슨 우리 한의학이 좀 일을 좀 했나? 그래서 통계가 안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혹시 그런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덮었어. 그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뭐 한의학이 역할을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실은 궁금하니까 다 패스트가 어느 시대였죠? 패스트?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지. 패스트는 14세기에 막 번지면서 유럽 인구가 엄청나게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 일하는 그 봉건제 소장농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 다음에 일할 인구가 없어서 봉건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때까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어떤 이데올로기인 종교가 의심을 받기 시작했지. 아니 도대체 신은 우리를 안 구해주고 왜 죽이고 있는가. 어떤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 지탱 계층인 소장농들이 다 이탈하기 시작하면을 거기서부터 중세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패스트가 한마디로 엄청난 사회 대변혁을 야기한 하나의 요인이 된 건데, 종교개혁보다 패스트가 먼저고 거기서 이미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의심이 시작되면서 개혁도 좀 해보자 이런 흐름이 나왔겠네요. 흐름으로 갔던 것 같아. 맞아. 근데 다 같이 너무 죽어나가니까 거기서 실은 병원 설립도 되게 많이 촉진됐대요. 그래서 그 시기에 병원이 막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떤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무서움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 뇌리에는 뿌리 있게 박히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쵸. 그냥 엄청난 실은 과거 기록이니까. 근데 패스트가 그거 알아요? 뭐 때문에 전파됐을까? 패스트 원이? G. 아는구만. 맞아요. G. G가 어디서부터? GT야? G가 근데 어디서부터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지는 알아요? 배 타고 왔나? 맞아. 배도 그렇고 원래는 그 몽골군들이 13세기 초반에 유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징기스칸 형님 이런들. 근데 걔네들이 원래 설치류를 끌고 와서 걔네들이 교역하는 그 통로를 통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짐에 같이 실려서 쥐들이 막 이렇게 전파가 되다가 결정적으로 유럽을 쳐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걔네들이 갖고 있던 어떤 쥐들이 같이 침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럼 동양이 서양으로 옮긴 거네요? 그쵸. 먼저 근데 그 중간 어디선가 이게 패스트가 되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렇게 한번 변이한 그 흔적들을 뭐 찾았다는 뭐 역사학자들도 그러면 동양에서는 힘이 약했던 그 패스트균이 이렇게 좀 변이가 되면서 엄청 강력해진 그 쥐 몸속에 있던 게 유럽으로 전파돼서 그쵸. 유럽은 그렇게 많이 죽은 거 아닐까요? 그쵸. 그리고 유럽이 훨씬 패스트가 퍼지기 쉬웠던 어떤 사회 환경
환경적인 조건도 있었어요. 이게 걔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층집을 짓고 약간 도시화된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다 목조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뭐 높아봐야 뭐 그래 3층, 중국에서 좀 높아봐야 3층, 4층 막 이렇잖아. 우리 오사카성 이런 것도 되게 높은데 5, 6층 이렇지 않나? 목조 건축의 한계잖아요. 근데 이미 서양 애들은 로마 시대 때 돌로 집을 지었으니까 6층 건물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 6층인데? 화장실이 없어갖고, 내 대변 소변을 창문을 이렇게 투척했대. 진짜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걸어 올라가기 힘들고 대소변 밖으로 내보내니까. 그럼 옛날에는 또 6층이 제일 좋은 로얄층이었겠네? 아니지. 못 사는 사람들이 주로 6층에 살았대요. 근데 오물을 받는 건 1층인데? 그러게. 항아리로 들고 내려왔나? 그래서 좀 못 사는 계층이 좀 더 5, 6층에 살고 좀 더 드나들기 편한 1, 2층이 좀 더 잘 사는 사람 진짜요? 계층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미 걔네들은 건축 구조상 어쨌든 높은 건물로 좀 밀집도 있게 지금 현재 프랑스도 걔네들이 더 증축을 못하게 몇백 년 전 건물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이미 그때 그 정도 밀집도는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모여 살면서 뭐 하수 처리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몰살 수준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반면에 이 동양권은 상대적으로 조금 밀집도가 떨어진 건축 구조상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이제 뭐 쌀농사니까 이렇게 단위별로 좀 나눠져 있던 영향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1330년대 패스트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게 원나라의 붕괴와 명나라 성립에 영향을 줬대요. 인구가 줄고 이러면서 그렇다. 그때도 영향을 주긴 줬는데 완전히 사회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이런 책까지 읽어봤어요. 우리 역사 속 전형. 이런 책이 있는데도 몰랐어요. 나도 인터넷에서 이 책 사면서 이런 책을 쓰신 분들이 있구나, 대단하다 이러면서 봤는데 인문대 교수님들이 이런 연구를 하시고 다 책을 쓰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책이 다 있어요. 막 이런 책도 있어. 조선 전기 코로나 시대 때 나온 걸까요? 아니, 코로나 전에 나왔더라고요. 나도 진짜? 궁금해서 시류를 타고 나온 책이 아니야. 그러면 성견지명이 있으셨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여기가 전공인 거지. 조선시대 뭐 의료에 관한 것들이 이분의 전공이어서. 아니네, 2022년도? 그럼 코로나야? 코로나 때 나왔네. 아니네, 코로나 맞네. 나 이 책 말고 다른 책 기억하나 봐. 그리고 동양에서 패스트가 좀 더 번지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서양은 봉건 영주제여서 한마디로 그 안에 그 봉건 영주 단위로 약간 다 분권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왕의 권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중국이나 우리 한국도 그렇고 되게 중앙 집권화된 왕의 그 황제의 권력이 되게 강력한 곳이다 보니 훨씬 사회 통제 시스템이 발달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기서 역병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바로 저기를 폐쇄시키고 저기에 뭐 의료진을 파견하고 저기에 약재를 공급하고 이런 게 실은 훨씬 잘 돼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전염병 좀비 영화 하나 있었잖아. 배두나 나오고. 배두나? 전지현이 나오지 않았어? 우리 킹덤에서도 보면 좀비들이 막 몰려올 때 거기서 하잖아. 막 봉수제에서 막 봉화해갖고 연기 피워서 거기를 막아라 막 이런 거 하고 맞아. 다 막아버리잖아. 네네.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게 뭐 역참제, 파발제 이런 걸로 신속하게 실은 정보 전달이 된다면 저 고을에서 역병이 퍼지고 있다, 저기를 봉쇄해야 된다 이런 걸 실제 했대요 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역병이 퍼지지 않게 관리도 하고 거기 저 지역에 역병이 퍼졌다 그러면 거기에 의료진 파견하고 약초 파견하고 이런 거를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 정부가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보다 훨씬 좀 시스템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역병이 퍼져도
사회가 다 붕괴되고 망가질 만큼 피해가 심하진 않았다는 거지. 한 10년 주기마다 역병이 좀 퍼지다가 사라지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우리 10년 전에 좀 막 사람들 아프다가 10년 동안 평화로워. 그러면 그 처방들을 다 잊고 지냈던 거야. 갑자기 10년 전에 이런 병 있었는데 하고 하면 자료도 별로 없고. 아니 그래도 10년이면은 좀 이렇게 촘촘하지 않나요? 그러게. 제 생각에는 요즘 10년이랑 그때 10년이랑 좀 느낌 다르지 않았을까? 그때 그쵸. 50세면 죽는 금방 죽어버리니까. 이번만 견디면 된다 이런 걸로. 그때 지나가고 약간 잊고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또 생겼어. 막 이러다가 좀 약 좀 쓰다가 이러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히어로가 나오기 전에는 발전이 잘 안 되나 봐요. 이걸 다 이제 꽤 맞춰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때 그때 막 전쟁이 나고 식량 생산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도 역병이 많이 돌았대요. 전쟁이 길어졌잖아. 그래서 선조가 그때 허준을 불러다가 네가 빨리 의학서전을 편찬해라. 그래서 실은 된 거구나. 동의보감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생겼던 거고 그러니까 동의보감을 허준이 막 엄청 좀 말년에 완성을 하기 전에 먼저 왕 명에 의해서 급하게 편찬을 했던 책들이 있어요. 그게 언해 태산지뷰. 언해라는 게 그 서민들이 읽기 편한 글로 만든 걸 언해라고 하더라고요. 언해 구국방, 언해 두창지뷰, 두창이 전염병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준이 막 편찬을 하고 그리고 동의보감 너무 분량이 방대하니까 전쟁 때문에 이제 약간 중단되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 시대 때 완성을 해서 광해군한테 다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딱 바친 게 동의보감. 동의보감에도 전염병 내용이 좀 있다고 하죠. 그 전에 이미 그런 전염병 전용 서적을 이미 몇 권 출간을 했어, 허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이 동양권에서는 한마디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될 정도의 타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세균, 전염병에 대한 관념이 조금 덜 절실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 동양권에 그나마 좀 역병이 덜 퍼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목욕 문화가 훨씬 발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서양 애들 잘 씻을 것 같죠? 중세시대 때는 걔네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신이 중시되는 시기고 하다 보니까 씻는 걸 약간 불경시해서 진짜요? 아예 안 씻었대요. 로마만 하더라도 목욕 문화가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공중 목욕탕이 막 만들어지고 되게 씻는 걸 즐겼는데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씻는 걸 터부시해서 훨씬 더 지저분해지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전염병이 저 그 얘기 살짝 들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 패스트가 이제 발달을 하고 이제 막 퍼지다 보니까 이게 신이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맞아. 기도를 하니까 더 밀집된 건가. 우리 이번에 코로나도 사실 맞아. 종교 집회 때 확 퍼지는 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종교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믿으면은 좀 약간 안 좋은 맞아. 그런 그 것들이 많이 당시에는 생기는 것 어쨌든 같아요. 세균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개념이 희박했으니까 오히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이 퍼졌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서양권에서는 약간 그 되게 뼈아픈 과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전염병에 대한 절실함이 좀 더 있었을 것 같고 그게 그래도 왜 전염병이 퍼지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세균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알게 된 게 뭔지 알아요, 계기가? 현미경. 그렇지. 현미경. 실제로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면서 결국은 세균을 내 눈으로 보면서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현미경이 개발된 게 몇 년도라고 하더라. 17세기 후반이래요. 1670년대에 이제 세균을 처음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병의 원인이다.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미생물을 죽이기 위한 약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페니실린이 우연찮게 발견이 돼서 거기서부터 확 그쪽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걔네들도 되게 집요하게 파고 들었었겠네요. 그럼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그 전에 노력한 기간들이 그쵸? 꽤 많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되게 뼈아프게 죽었던 다 우리 사회가 붕괴됐던 기억도 있고 근데 도구가 하나 발견이 돼서 이게 진짜 원인이 이 조그만한 이 세균이었구나 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죽일까 계속 고민했겠죠. 찾았겠죠. 찾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온 거지. 그쵸. 그 푸른 곰팡이 포자 하나가 딱 와서 그 세균을 죽이는 걸 발견해내는 건, 개념이 일단 있었으니까 얘다 맞아요. 이러고 항생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그 한의학은 외사라는 개념은 있어요. 외사.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약간 날씨 이런 거 중요시했잖아. 추운 기온 이런 거에 의해서 외사가 들어온다. 뭔가 들어온다는 개념은 있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미생물이다. 세균이다. 세균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죽일까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그냥 우리의 전기라고 우린 표현했잖아요. 우리 현대 면역력이라는 개념. 우리는 전기를 목도다 놔야 외사 침입이 잘 안 된다. 이런 개념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기력을 보충할까 쪽으로 많이 집중하게 된 게 한의학인 것 같아요. 같은 세균에 노출이 되더라도 걸리는 사람과 안 걸리는 사람은 있으니까 거기 그 차이에 주목했던 게 한의학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식약이 확실히 많이 다르고 다르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항생제를 하나 엄청나게 강력한 이제 무기가 생긴 반면 실은 우리 면역력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뭔가 면역력을 북돋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한의학이 조금 유리한 것 같고 왜냐면 그쪽으로만 집중한 의학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예 뭔가 특정 미생물을 당장 죽여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할 때는 서양의학이 확실히 강력한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게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동양권도 패스트의 어떤 요인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시스템이 실은 중세 유럽보다는 우리 동양권이 훨씬 실은 잘 돼 있었던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를 붕괴시킬 만한 큰 데미지를 입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쪽으로 또 반대급부로 의학이 덜 발달한 것도 맞아요. 있었다. 한마디로 사회가 정말 너무 안 좋아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 계기로 또 뭔가 발전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서양은 그래서 저쪽으로 좀 더 발전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좀 더 좋아서 너무 큰 데미지 없이 어느 정도 좀 넘어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외부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좀 미진하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근데 나는 좀 드는 생각이 중국에는 온병학이 있잖아요. 온병학이 청대 학문 아니야? 청나라? 아니요. 명나라 때까지는 실은 조선이랑 중국이 되게 친해서 허준도 명나라 의학까지는 되게 많이 받아들였는데 청나라부터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온병학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어. 그 임진왜란 이후잖아, 그치? 그때는 청나라 약간 무시했잖아. 우리 명한테 사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청나라 때 발전한 어떤 전염병 의학이 실은 온병학이라고 우리 한의학 동양권에도 있었는데 그게 조선에는 그닥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대 우리 한의사들도 온병학 그렇게 많이 안 배우고 나와요. 교과서에도 없잖아. 그렇지. 관심 있는 사람만 이거 명방 몇 개만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온병학의 명방이 뭐예요? 청금 강화탕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몰라. 뭐지?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어쨌든 약간 동의보감 베이스의 의학 그리고 이제마의 체질의학 이런 거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청나라 시대 온병에 대해서 크게 많이 안 배우고 나오고 정말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만 그거를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죠. 일본 애들은 고방 위주로 하고 있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지금 현대 중의학의 중의 처방이랑 우리 한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어떤 한의학 처방이랑 되게 흐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는 진짜 온병학에서 계속 발전해 나간 그런 식의 처방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중의학 처방이래, 중의 처방이래 이러고 보면 어머 이게 무슨 처방이야, 무슨 대방이야 막 이러고 되게 생소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한국, 일본도 약간 다르죠. 약간 처방의 그 스타일들이 꽤 많이 달라져 있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후에 따른 신체 변화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한의학은. 맞아. 추울 때랑 더울 때랑 인체를 굉장히 다르게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역사 속 흐름에서 살펴봤던 어떤 의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저런 또 다른 호기심들, 궁금증들 찾아서 한번 돌아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학의 어떤 이런 세균학적인 개념이 별로 없는 건 상당히 실은 아쉬운 면이기도 하죠. 만능은 아니에요, 세균살이. 알았어. 알겠습니다.